네, 어제 국내 증시는 끝까지 긴장을 놓기가 어려웠던 시장입니다. 조마조마한 지수 흐름이 펼쳐졌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엔 낙폭을 깊게 키워나갔다가도 장 막판에 들어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급 주체별로 상황도 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견인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유입됐는데요. 이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내에서 상승률 순으로 골라왔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신세계건설이 17.6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대양금속이 16.24%, 더존비즈온이 13.33%, 일진전기가 12.98%, 깨끗한 나라가 11.01%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신세계건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태영건설 이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불거졌던 이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 이날 모기업인 이마트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동성 해소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건설 17%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장중에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7%라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12.98% 상승한 12,4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 미국의 북극 한파로 인해서 전력 설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그리고 이 전력 설비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렇게 12%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내에서 상승률 기준으로 5가지 종목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플리토, 포시에스, 알서포트, QRT, 동아엘텍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안에서는 AI 종목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QRT 같은 경우에는 25%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22,65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QRT가 25% 넘게 오른 22,65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여야의 저출산 공약 발표에 주목을 받았던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엔젤주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런 저출산 엔젤주들이 어제 강세를 기록했는데 깨끗한 나라가 코스피 시장에서 11% 넘게 올랐습니다. 11.01% 오른 2,925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엔젤주들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이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저출산 관련 테마 종목들이 시간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정규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포시에스라든지 알서포트 같은 재택근무 관련 종목이라든지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포시에스는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 29.83%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3,525원을 터치했습니다. 알서포트가 25.94%의 강세 흐름 기록하면서 5,17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추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더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만 이 클라우드 산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얻으면서 29%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I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AI주들 더존비즈온이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13% 넘게 올랐고요. 13.33% 오른 48,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플리토가 29.94%로 상한가 터치해내면서 4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 갤럭시 S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첫 AI폰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러한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세계 첫 온디바이스 AI폰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과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요.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이 되는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갤럭시 S24의 판매량은 지난해 S23가 기록했던 것과 대비했을 때 66% 증가한 1,200만 대로 추정했는데요. 전 세계 첫 메이저 온디바이스 AI폰으로 출시가 되어서 스마트폰 신규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어 향후 2년 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를 기반으로 이 온디바이스 AI폰 점유율 5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꽤 있었는데요. 애플 그리고 또 이 샤오미의 스마트폰 분야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이 온디바이스 AI 폰을 출시를 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질주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이 아이폰 15가 수년 만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이 할인 판매를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S24 시리즈가 그 흐름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탑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OLED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볼 텐데요. OLED 관련 종목군들 보시면 동아일텍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있습니다. 동아일텍 24.84% 오른 7,6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G화학이 올해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패드 OLED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OLED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OLED 패널에 피도판트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그동안 피도판트는 독일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노발레드가 전 세계 유일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 독점 공급으로 노발랜드의 순이익률은 30%를 훌쩍 넘겼는데 LG화학이 지난해 피도판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 가능성을 그리고 그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요. 8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기회를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된 건데요. LG화학 피도판트는 지난해부터 이 대형 OLED 패널에 적용이 됐는데 이제 전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플 쪽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애플 공급망에 진입을 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OLED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태블릿 시장 내에 OLED 확산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LG화학의 피도판트 공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는 OLED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상승률 탑5 종목들인데요. LG 헬로비전이 어제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98% 오른 4,740원을 기록했고요. 소프트뱅크가 9.95%, 비샘전자가 9.94%, 링네트가 9.89%, ECS가 9.89%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승률 탑5 종목들 일제히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한 번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8.01%로 시간의 약세를 기록했고요. 태웅로직스, 아가방컴퍼니, 흥하해운, 동방까지 일제히 시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대한해운이라든지 태웅로직스, 흥하해운, 동방 같은
해운주들 그리고 물류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홍해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불거지고 중동 지역 전반으로 이렇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물류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해운주들 급등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1시 반 부근에 새로운 속보가 떴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시간에서는 조정을 받았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 정책 모멘텀을 안았던 종목군들도 3.75% 하락하면서 5,910원을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LG 헬로비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승 탑5 종목들 내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그 안에서 LG 헬로비전이 가장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 11배를 웃도는 1조 1,6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18일 IB 업계에 따르면 LG 헬로비전은 이날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집액 200억 원인 2년물에는 2,100억 원이 몰렸고요. 그리고 모집액 800억 원인 3년물에는 9,500억 원이 접수가 됐다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LG 헬로비전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했던 섹터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격 근무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소프트뱅크, 링네트, ECS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정규장에서도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든지 원격 근무 관련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산, 엔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지만 오히려 원격 근무 관련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여야가 저출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대책안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아빠의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둘째를 낳을 경우 분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내주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는데 아빠도 한 달의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는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자신들의 저출산 공약 추진에 드는 예산은 연 3조 원인을 강조하면서 현실 가능한 범위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저출산 공약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주거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주거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에는 24평짜리 주택을 그리고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짜리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모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출산을 대책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저출산 대책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아울러 대통령실 같은 경우 저출산 문제를 과다 경쟁 해소와 함께 유연근로 등 근로 형태 개편 중심의 획기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원격 근무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은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올랐는데요. 드디어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밀렸던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실적이 발표됐던 TSMC와 관련해서 또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흐름도 함께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오르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한눈에 보입니다. 1% 이상 오르게 되면서 15,000선을 회복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한 가지씩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린 대로 TSMC입니다. 정규장에서 9%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TSMC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연간 매출 기준으로도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게 되면서 1위에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2,387억 대만 달러로 하나로는 10조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하락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13% 정도 개선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에서는 5나노, 7나노, 3나노 제품 순으로 이렇게 비중이 잡히고 있는데 3나노 점유율이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이 특징이었고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비율이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TSMC는 내년까지의 양산을 목표로 최첨단 2나노 공정 제품 생산 준비에 들어갔고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 같이 핵심적인 고객사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설비 투자 규모도 280억에서 32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건전한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TSMC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TSMC의 납품 계약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정규장에서 좀 시간 외에서 좀 움직였던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도 몇 가지 있고요. 원익 IPS나 AD 테크놀로지, 두산 테스나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애플이 강한 반등을 줬고 결국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애플이 정규장에서 3% 오르면서 1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 급락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225달러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많은 글로벌 IB들이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약간 이례적인 평가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은행의 분석가인 웸지 모하는 애플이 올해 말 iOS 18의 운영체제에 AI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아이폰 판매량의 추정치 역시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물론 지난해 12월에는 약간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3월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약세를 결국 다른 국가들의 판매량으로 극복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 헤드셋인 이 부분들도 함께 출시가 되면서 이 공간 컴퓨팅이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으로 아이패드 매출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줬는데요. 이렇게 목표가도 올리고 투자 의견까지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애플과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애플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실까요?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LG그룹주들이 먼저 있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자화전자, 더구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제장 흐름이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자화전자 정도만 7%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 애플의 주가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휴마나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을 먼저 보시면 보험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7%나 급락했습니다. 8% 가깝게 밀리며 411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CVS 헬스까지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휴마나의 주가가 밀렸던 이유는 이 메디케어 가운데 중점을 뒀던 보험사들의 의료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올해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시사가 됐는데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핵심 메디케어 사업을 위해서 가을에 좀 이런 신규 가입자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다라는 그런 멘트들도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최근에 4분기 의료비에 대한 인상을 공개했었는데 이렇게 휴마나 역시나 건강보험사들의 실적 그리고 메디케어에 대한 실적을 좀 우려시키는 그런 멘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들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돼서도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휴마나라는 기업은 이전에 시그나에서 좀 인수를 추진하다가 성사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종목에서는 보험주들 함께 연결해 보시죠.
네, 지금 보험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부진한 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들도 조금씩 밀린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으니까요. 보험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장 보험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 종목으로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